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26일이 됐습니다. 아, 11월도 이제 왜 뭐 이렇게 빨리 끝나요? 이상 11월 더 빠른 것 같네. 그러게요. 예, 이제 좀 있으면 12월 연말 다가오는데. 3배는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예, 달보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27, 8 진짜 이제 끝이네. 끝이네요. 예, 11월은 투자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이번 달은 좀 멀미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아,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다들 힘들지 않았을까 아. 싶은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JP모건에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해빙 모드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내년 4월에 만난다고 하니까 이 관련 내용도 저희가 잠시 후에 인덱스 시간에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수장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중이 좀 뭐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는 지금 형성이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관련 뉴스들도 하나하나 나오겠죠. 네. 자, 먼저 오늘 짚어볼 뉴스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미국 장이 좀 올라서 그래요. 좋네요. 네. 좀 올라야지. 그럼요. 네, 아. 힘을 내줘야죠. 아, 근데 미국장 또 너무 좋으면 또 우리 돈 다 빠져나가서 환율 또 올라갈까봐 그것도 걱정이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장 좋으면 이제 한국 장도 좀 좋아지고 오히려 미국 장 안 좋을 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렇겠다.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돈 빠져나가고 환율 올라갔던 시점은 네. 미국 장이 좀 안 좋을 때였어요. 네. 근데 어제 장 보면은 다우존스는 1.43% 올랐고요. 나스닥은 0.67%, S&P 500은 0.91% 상승했습니다.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일은 요즘에는 흔치 않았었는데 네. 예. 어젯밤에 그랬네요. 여튼 네. 시작은 조금 뭐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 긴가민가 하다가 뭐 좋네. 그러고서 이렇게 쭉 가는 요 장이 좀 좋은 장인데 네. 그 이따가 이제 구글 얘기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제가 구글 얘기 종종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이거 좀 이른바 이제 취재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네. 야, 지금은 이제 구글의 계절인가? 이런 구글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가 구글의 TPU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구글의 TPU를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안 사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 GPU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현재는. 근데 거기서 메타가 이제 그 구글 TPU를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 정도가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매출을 이 네 군데가 다 일으키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메타가 지금 구글 TPU를 산다는 거는 구글은 구글 거 쓰겠죠. 네. 그럼 메타가 이제 또 구글 거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엔비디아 외에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기 때문에 그 소식 알려진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한 7% 넘게 급락을 네. 했습니다. 정프로가 한 2달 전부터 예상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아닙니까? 예, 맞죠. 네. 맞아요. 놀라운데요? 인사이트. 네. 정프로님 인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예. 두 분도 뭐 매우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참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엔비디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구글 TPU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냐면은 그 네트워크 칩입니다. 여기서 이게 속도 그 데이터 주고받는 칩과 칩 사이. 예. 그거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브로드컴보다 엔비디아가 더 잘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자기 네트워크 기술을 외부에다 공개하지 않고 있고 네. 외부에 네트워크 기술 공개하는 거는 이제 브로드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세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해빙 모드
네. 예, 요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내년 4월에 베이징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국빈 방문하고 해서 내년에 한 4번 정도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소셜에 올라온 얘기인데요. 매우 유익한 통화를 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펜타닐, 대두 다양한 주제를 논의를 했고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뭐 요건 대두 관련한 네. 이야기입니다. 대두 이제 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3주 전에 한국에서 좀 얘기 나눈 이후에 뭐 잘 돼가지고 뭐 좀 앞으로 더 진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이제 베센트 장관이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내년에 그 미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에 양쪽이 각각 참석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에 최소한 4번 정도 네.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미중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모로 좀 기대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미중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사이가 좋아지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좀 대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의 미국 입장은 뭐 특별히 뭐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신화통신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중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인정해라는 문제 얘기가 사실 중국의 언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뭐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영역이야라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현상 변경에 반대해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 얘기는 중국 편을 들어주는 얘기입니다. 말은 네. 되게 완곡한 표현인데 네. 이 부분들이 좀 중국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얘기할 때 지금은 중국이랑 한판 붙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그랬었죠. 저래가지고 좀 오히려 미국이 같이 때려줄 때 때려야 좀 효과가 네. 있는 건데 왜 혼자 저러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신핑 주석의 통화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이 그 통화에서 했던 얘기가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이다라고 이제 신화통신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 주석 쪽에서 했던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해빙 모드로 돌입이 되면서 네. 뭐 히토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예.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싸움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실질 경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손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은 구도를 만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싼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있는 중국의 싼 물건을 미국이 막 왕창 수입을 한다. 네. 그럼 우리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좀 중국을 견제를 해줘야 우리한테 좀 룸이 생기는 건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친하게 지낸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친하게 지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갈라서는 건 정해진 거고 예. 그런 거잖아요. 갈라서는 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전체 화면 표시가 뭐지? 뭐예요? 갑자기 왜 조용한 거야?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요게 미국 쪽의 동의는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박이 되게 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친해지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미국 쪽에서는 지금 앱사인 보고서 뭐 공개하냐 마냐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하나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내수로 전환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환을 하는 동안은 성장률 둔화를 해야 될 때 미국의 협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에 시 주석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튼 미중이 어쩌면 조금은 해빙 모드로 네.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또 요 기대 때문에 또 관련된 주식들이나 뭐 이런 거 변화가 좀 있겠죠. 예, 예. 자, 일단 트럼프 발언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중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다. 중국과 일본의 10년물 예. 금리. 예. 중국이 더 낮아졌어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중국이 더 생각하? 낮아졌다고요? 예, 예, 일본 금리보다? 예, 예.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네. 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얼마를 지출해야 비용을 내야 되냐. 네.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면은 금리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으면은 돈 빌려가지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돈 빌려가지고 뭘 사면은 다 오르고 뭐 투자하면 다 돈 벌고 막 그러니까. 네. 근데 성장률이 좀 낮은 나라에서는 돈을 빌려봐야 여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네. 뭐 어디 수익 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본은 전형적으로 안 성장하는 나라고 네. 중국은 전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게 이게 쭉 기다가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1.084까지 올라온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4% 넘게 있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최종 금리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위긴 한데 요 저점들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게 역전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일본 경제는 이제 장기 침체에서 좀 벗어나서 인플레이션 경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중국은 중국이 지금 이 모습이 되게 그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중국이 뭐 로봇도 잘하고 전기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막 계속 하고 있고. 공대에 미친 나라 그래가지고 네. 뭐 모든 프론티어 기술을 지배하고 뭐 반도체도 이제 다 따라잡고 네. 그런 중국이 좀 일부가 있고 네. 나머지 중국은 굉장히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중국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액이 상환액을 밑돌았답니다. 정말요? 네, 대출 받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과 가게가 빚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가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는 신호 가운데 하나로 저축량 늘어나는 거, 예,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대출을 진짜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돈 빌려서 할 게 없다는 거죠. 괜히 네. 지금 뭐 사업 벌려봐야 망한다. 빨리 그냥 돈이나 갚자.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큼도 지금 돈 벌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신용을 쓰면 신용 대출에 그 주식담보대출의 금리에 좀 둔감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왜 그거에 둔감합니까? 더 우리가 많이 오르니까. 뭐 3, 4% 먹겠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굉장히 낮은데 결국은 이제 그거 이상으로 벌겠다는 기대가 있을 때 그걸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일단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되면은 개인들은 대출을 뭐 부동산 때문에 많이 하니까 이거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얘기를 좀 쓰고 있는데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게 뭐 일본에서 주로 쓰던 말입니다. 네. 이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네. 물리잖아요. 네. 그럼 자산은 박살이 납니다. 네. 근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족족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그 불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일본에서 주로 쓰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네. 중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IMF에서 2026년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을 했을 때 4.2% 예상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 중국은 원래 5%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8% 성장하는 나라고. 네. 이유는 8%가 성장했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5% 성장하는 이유는 그 정부에서 5%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4.2까지 내렸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그 정도로 유지시킬 정도의 여력도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이 되게 프론티어한 기술에 중국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본질적으로는 되게 힘들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전화한 게 아니겠느냐. 네. 얘기입니다. 중국도 뭐 원래 심하긴 했었습니다만 양극화가 아마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사회 불안 내지는 그 내부에서의 어떤 불만 같은 거 그게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뚫고 나올 때가 곧 닥칠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곧닥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음. 덜 민감하죠. 정치적 거버넌스에서. 네. 근데 저는 민감하고 자식을 떠나서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는 견디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이제 구글이 주도하는 이제 AI 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TPU를 2027년부터 메타가 구글 거를 구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메타도 마이아라고 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 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다들 칩이 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칩이 있고 아마존도 칩이 있는데 그 자기 걸로 했을 때 잘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거를 또 잘 안 사요. 뭐 가능하면 그러고 싶겠죠. 네, 그럼 뭐 GPU야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거지만 서로 거를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메타가 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이 제미나이 3.0 나오고서 거기에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어요. 그 나노 바나나 프로 네. 같은 경우도 좀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에 좀 접목이 된 건데 그 뭐 예를 들어서 TPU에 사용되는 그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이게 이수페타시스에서 납품을 하나 봐요. 네. 그래갖고 이제 TPU 무드분 간다. 예, 그래가지고 어제 뭐 좀 한 12% 정도 주가가 좀 올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구글하고 하고 있는 뭐 저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마벨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올랐었고 그리고서 이제 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 저는 하이닉스가 왜 약한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다 HBM 쓰죠.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네. 그 관련 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구글 TPU에도 이제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HBM을 쓰려 그러면 하이닉스랑 거래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브로드컴이 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든 TPU가 하든 메타가 하든 결국은 메모리는 한국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는 GPU 관련된 데다 그래가지고 뭐 메타가 TPU를 쓰게 되면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프로님 이런 현상? 구글이 저는 될 거라고 예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구글이 되든 네. 엔비디아가 되든 한국에서 메모리를 쓰는데,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왜 엔비디아에 엔비디아에 묶여서 묶여서 하이닉스는 빠지냐? 현상. 네. 왜 묶여서 빠지냐? 네. 그건 이 심리죠. 예, 시장에서의 잠깐의 심리인데 아마 요 뭐 TPU든 뭐든 뭐 이런 데서도 이 뉴스도 나올 거예요. 여기랑 뭐 하이닉스 HBM 계약 혹은 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또 이건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SK는 오늘이 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직 그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활자화돼서 뉴스로 딱 나올 때랑 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때랑 또 가격의 레벨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하나 나오면 끝난다. 네. TPU에도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사실 놀랍지 않은 뉴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SK는 다시 달린다. 와, 인사이트. 와, 놀라운데요. 오늘 너무 뿜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손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이
그 AI 판에서 굉장히 약세를 계속 보여왔던 회사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요. 가 그래가지고 지금 구글에 제일 중요한 게 검색인데 검색 광고.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AI에 다 물어보면은 AI는 이제 구글은 망했다. 뭐 그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은 그 제미나이가 그 검색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다가 누르냐. 음.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AI한테 물어보든 그냥 검색을 물어보든 어딘가에다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어딘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누구를 더 많이 쓰냐라 그랬을 때 구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구글은 또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그 검색이라든지 거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딸려 있는 뭐 슬라이드니 뭐 독스니 뭐 이런 거 우리 그 문서 작업하는 거 다 네, 거기다 쓰죠. 공유문서. 네. 그리고 뭐 메일도 이거 쓰고 캘린더도 쓰고 그러니까 네. 뭔가 딸린 식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구글 얘기를 또 드릴라 그랬던 것보다 좀 네이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이버 드는 좀 거예요.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네. 그러니까 구글하고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를 우리가 뭐 메일도 쓰고 쇼핑도 하고 우리나라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AI 능력만 좀 올라와 주면은 구글처럼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픈 AI만 하더라도 저 한번 쇼핑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바로 그러니까 퍼블렉시티였나 보다. 저희 쇼핑 좀 해볼게요. 그때 아마존에서 바로 걸어버렸잖아요. 네. 야 그거 왜 우리 거 갖다 쓰냐?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오픈 AI나 퍼블렉시티 같은 애들은 인공지능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없기 때문에 네. 붙여서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기존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여기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델의 가격은 제로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어도 결국 돈 버는 건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델은 이것저것 오픈 소스를 갖다 쓰내고 좀 이게 좀 가격이 좀 슬림해지고 서비스가 결국 돈을 벌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를 가진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글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이게 제미나이 3.0이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쓸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네이버 저 단 25 컨퍼런스 갔을 때도 그쪽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었냐? 우리는 앱이 많다. 이걸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네이버도 그날 저도 이제 컨퍼런스 보고는 쇼핑에 좀 그 많이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땐 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이유가 네. 구글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도대체 피자 배달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피자 배달이요? 피자 배달 시키셨습니까? 네, 피자 배달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켰어요? 아니 최현석 셰프한테? 최현석 셰프가 네. 피자 요즘 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배달 좀 해봐라. 네. 맛 좀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유 왔네. 자 피자. 아유. 지금 이분이 최현석 셰프시죠? 네. 아니요. 뒷모습만 나와서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네, 아유 요 온도 보니까 급해가 오느라고 다 못 데웠나 보다. 자 한번 못 데웠다고? 네, 요게 뭐냐? 최현석 셰프의 한우 피자. 네. 한우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토핑, 요게 한우입니다. 한우. 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콤비네이션 피자랑 한우 트러플 꽈뚜로 치즈 피자. 네. 네, 꽈뚜로는 무조건 맛있다고 봐야죠. 네, 요거 두 가지 저희가 갖고 왔는데 총 네 가지 뭐 맛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두 가지만 저희가 한번 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피자에서 올라오는 그 향부터 피자 네, 향부터 한번 음식은 항상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입으로 한번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향부터 일단 예사롭지가 않죠. 네. 예. 이 향은 우리가 이제 그 피자집 갔을 때 딱 나오는 특유의 향 있죠. 그 향이 딱 나옵니다.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정프로님이 드시고 계시는 게 고구마 피자죠. 아유 고구마 피자인가? 그 맛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구마 피자 같고 고구마 피자, 네,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죠.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음. 콤비네이션 피자겠죠. 네, 콤비네이션 피자. 저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치즈가 늘어져야 제 맛인데 한번 이제 늘어지는지 볼게요. 어때요? 좋죠? 잘 나왔죠. 이게
그 치즈에도 맛이 좋네요. 그런 느낌. 그 피자 드실 때 저는 치즈의 맛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 치즈의 맛이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피자를 다 덮고 있는 게 치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즈가 대충 하면은 피자 전체적으로 맛이 없는데 이건 치즈도 맛있는데요. 아 치즈도 맛있다. 아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갔어도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이게 뭐 아낀 것 같진 않은데 왜냐 한우 들어간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근데 조금 더 오버했어도 괜찮았다. 근데 아마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꽈트로 치즈 피자를 아마 주문해서 드시면 네. 훨씬 더 아마 치즈가 좀 풍성한 맛을 왜냐면 치즈가 맛있는데 네. 이 맛있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근데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잘하네요. 최현식 셰프가 이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많이 네. 늘었네. 전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요즘은 좀 하더라고. 좀 건방진 얘기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근데 이 한우를 횡성에서 공수해 왔나 봅니다. 아 그래요. 횡성 축협 한우로 만든 고급 사각 피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우가 이게 흑미도우예요. 아, 흑미도우. 네. 네, 그래서 그냥 밀가루 도우보다 아마 드시고 나서 속이 좀 편안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요새 김밥 한 줄에 5,000원 넘잖아요. 음. 근데 이게 피자 이거 하나에 3,9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참 가격 안 알려줬구나. 저 10팩이거든요. 10팩. 네. 10팩에 39,000원입니다. 한 팩당 3,900원이라는 거고 요만한 사이즈니까 아마 한 끼 조금 드시는 분들은 한 끼 충분하고 네. 조금 김밥 많이 한 개 정도 분량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열량이라든지 이렇게 속 차는 거 보면 그 정도 조금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2개 정도 드시면 네. 2쪽 정도 드시면 대충 한 끼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8,000원이 안 되는. 네. 요즘에 자.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어도 거의 8,000원 가까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한우 가루 아닙니다, 여러분. 한우 피자는 한우 가루 뿌린 거 아니야, 그런 가루가 아니에요. 꽤 들어 있어요. 한우향. 네, 한우 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최연석 피자 한번 드셔보시고요. 총 10팩 가는 거 그 맛을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 뭐 추가로 또 불고기, 뭐 고구마 팩 뭐 등등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입맛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겨울 이제 점점 찬바람 불고 하면 제일 많이 굳는 데가 요 네. 승모근 있는 어깨 등 요쪽입니다. 하도 움츠리고 다니니까 네. 달달달 떨고 다니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 와서 편안하게 아니면 회사에서 편안하게 등과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요 마사지기. 예.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아니 근데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렇죠? 예. 요거 이제 무선이에요. 이렇게 충전식이라 네. 여기 이제 충전 딱 해놓고 8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8시간. 여기 이제 또 마사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뭐 회전 방향, 온열 모드 뭐 등등해서 4가지 모드로 네. 여러분의 목과 어깨, 요 승모근 쪽, 등 같은데 푸는 것도 이거 침대 밑에도 놓고 아니면 저 의자나 네. 소파 같은데 놓고 그냥 거기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딱 마사지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 손 따뜻하신 분들이 마사지 해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죽죠. 천국이지. 요것도 온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맞습니다. 온열 찜질과 마사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네.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선으로 어디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네. 회사 같은 데도 들고 다니면서 의자 뒤에 딱 놓고 마사지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요 마사지기 등과 허리, 어깨까지 완벽하게 풀어드리는 필립스 겁니다. 필립스 등, 허리, 어깨 마사지기. 요게 9,000원. 99,000원입니다. 99,000원이에요. 네. 그래도 900원 안 붙은 게 참 고맙다. 99,000원. 99,000원에서 끊었습니다. 네, 자, 참 고마운 가격. 필립스 등, 허리, 어깨 마사지 종아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깨 뭉친 것들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또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요. 권수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